그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안티 하여용 이건 없어졌어요? 조금 네? 덜해졌어요? 안티요? 예. 아니 뭐 제가 여전히 많아요? 네. 그 말 조심하면서 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무슨 말실수를 그건 알았어. 자신의 억산 자신이 하는 뉴스 거지, 브리핑 뭐. 하시죠. 네. 자신의 억산 자신이 하는 거지. 예. 뉴스 브리핑. 그거 하려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감회가 새로우시죠? 왜요? 다스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아, 다스가 뭐 해준 말인 줄 알아요? 다스스? 아니, 다 죽었어. 아하. 다 죽었어. 좋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 다스의 관계가 드디어 드러날까요? 아하. 오늘 정식 아하. 출범합니다. 예. 예, 동부지검 팀이죠. 일종의 특임 검사를 두기는 그렇고 특임 검사라고 하면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특별 검사는 아니고 특임 검사라고 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수사를 해라. 네. 라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 주면 좋겠지만 일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다 보면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임 검사는 아니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동부지검에다 내렸을 땐 동부에 일단 선수들이 많다. 그렇죠. 동부가 이것에 믿을만하다. 특화된 수사팀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정호영 특검팀에 예. 윤석열 현재 중앙지검장이 파견으로 나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본인들 스스로 객관성을 동부지검에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예. 확보하겠다. 지금 검찰총장이 누구죠? 문무일 총장이죠. 예. 문무일 총장이 칼을 빼든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한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스가 BBK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 예. 여기에서 이때 직권남용이 있었냐? 그렇죠. 직권남용이 있었나. 여기에서 이제 외교부가 동원이 됐는지 청와대는 움직였는지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이 합니다. 예, 이 부분 서울중앙지검.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직권남용 부분은요. 2020년까지로 공소시효가 좀 미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세밀하게 들여다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부분은 예. 공소시효가 실제로도 며칠 남지 않았죠. 정호영 당시 특검이 현재 변호사인데 그렇죠. 쓸데없는 기자회견을 한 번 했죠. 뭐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아니요. 봅니다. 예. 그 외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뭐냐면 네,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직원의 횡령이었다. 그렇죠. 그때 말단 여직원이었거든요. 각 네.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돼. 네, 그럼 직원의 횡령인데 그 직원이 또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2003년서부터 2008월이니까. 네, 그럼 직원의 횡령이면 본건과 관련 없더라도 횡령 혐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이나 이런 데다가 넘겨야 되거든요. 네. 다른 부서에게. 네. 이거는 자기 책무를 방기한 거죠. 그렇죠. 제가 본안과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 정호영 특검의 기자회견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말씀드린 정호영 거고. 특검이 당시에 봐주기식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그렇죠. 아하. 그렇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는 그때도 말은 나왔었죠. 다만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고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필 규정입니다. 예. 그때 검찰에서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제3자의 예. 소유다. 제3자라고 했고 그런데 특검에서는 예. 이상은 씨 것이 맞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사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한 거였죠. 그렇죠. 솔직한 거였죠. 네. 검찰이 본연에 왜냐하면 그때 검찰은 나름대로 참여정부 끝 무렵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정치색을 좀 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객관적으로 발표하려고 노력을 했고 특검은 꼬리곰탕 먹고 취했고. 그리고 실제로 후배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이나 동료 검사들이 보고 맞아요. 있고 사건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이것을 다시 규명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고에 들어갔다 언젠가 다시 나오는 거죠. 캐비넷을 여는 거죠. 캐비넷을 여는 거. 예. 어허. 오늘 본격적으로 수사팀이 출범을 하면은요. 예. 이제까지 다스 의혹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예,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요청을 했죠. 네, 자, 그런데 120억의 실소유주가 네, 만약에 150억의 용처가 나온다면 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돈이 맞습니다. 대선하는데 흘러 들어갔다? 그럼 대선은 조심스러운데요. 누구 대선이었나요? MB 대선 아니었나요? 이 정도면 삼척 그렇죠. 동자도 추정할 만하다. 추정할 만하다. 예, 추정할 다만 만하다. 검찰은 예. 이것의 근거와 증거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동부지검으로 간 사안에 대해서요. 어라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으로 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팀장을 맡게 된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찬석입니다. 몇 기인가요? 기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23기 아니면 24기죠.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23기가 검사장을 달았고 24기가 올해 차장으로 승진했으니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럼요. 역시 법조 쪽은 정확하십니다. 기업 관련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기업 관련 수사. 예, 주가 조작이 주특기입니다. 아하. 조작이 주특기가 아니죠.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데. 예, 그렇죠. 3차장 예, 한창원 검사하고는 누가 한 수위인가요? 이런 표현을 쓸지 한창원 모르겠는데. 맞죠? 한창원인가? 한창원. 예. 막상막하 아.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창원 검사가 27기. 네. 27기의 에이스. 네. 이른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이 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도 지냈어요. 오호. 예. 그래서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다. 네. 검찰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수가 붙었다. 네,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오늘 출석해서 이러저러하게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니까요. 예. 네. 주진우 검사가 어제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가 네. 어제 밤 정확하게 12시쯤에 네. 검색 순위 6위에 올라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여다봤더니 바로 참고인 조사로 예. 출석한다. 그렇죠. 저는 이 실시간 검사하는 것 때문에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요. 어제 그 봉도사님 실생 검색은 안 나온 것 같죠? 저는 안 나오죠. 제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예, 다 죽었어. 다 써. 알겠습니다. 자, 예. MB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됐다. 이건 뭔가요? 이것 또한 의미는 아주 커 보입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국정원하고 경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을 추정케 만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 715건입니다. 예. 이게 개입이라는 말은 좀 너무 완화된 표현이고요. 사찰이죠. 그러니까 당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견약 물밑 움직임의 촉각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민주당 조선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 주재설의 촉각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정봉주도 있던데. 네, 그렇죠. 예. 2040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 사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뭐 이렇게 해서요. 청와대에서 유력한 야당 정치인이나 SNS와 관련돼서 아주 매우 지대하게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사찰 문건이네요. 그렇죠.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지도 들여다봤어야 하고요. 예. 다만 이 문건들이 당시에 디도스 사건 때 만들어진 특검팀에서 확보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인지 압수물 처분 규정에 따라서 반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지휘 라인을 보면 황교안 장관이나 김진태 총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있어서 이게 과연 공명정대하게 반환이 됐느냐, 그리고 이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또 수사를 해보면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나느냐,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혹시 등장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의혹들, 이런 의심들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반환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거죠. 이관입니다. 이관이죠. 예, 이관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된 부분을 네. 고검장의 영장이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은 필요합니다. 왜 판단이 필요하냐면요. 예. 이게 지금 감찰 중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하. 감찰 중에 나온 거고 어디 감찰 중이에요? 대검에서 특별감찰단에서 지금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관련자 20여 명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또한, 덮었다고 예.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감찰단이요. 예. 지금 아니, 감찰단 그때 당시에 당시에는 덮은 거죠. 덮은 거죠. 당시에는 덮은 거고 지금 감찰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가 돼야 하겠죠. 예. 그리고 MB와 관련된 지금 군사이버사령부라든가 국정원 댓글, 정치 개입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다스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기록관에 봉인된 것을 들여다볼지 네. 말지는 대검이 고민에 빠졌겠네요. 예, 절차에 따라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 처음 뵙습니다. 근데 우리 봤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최고위원 저는 같이 소주를 안 마시면 기억을 못합니다. 소주. 근데 네. 오늘 분위기가 예. 훨씬 밝아졌어요. 인물부터 저기 비교되는데. 의원님 저 칭찬인지 아닌지 제 잘 없을 때 까라고. 그 말씀이시군요.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신언서판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일단 얼굴 대지, 언서, 목소리도 훨씬 좋습니다. 목소리 지금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저기 의원님 저기 그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국회의원이시고 정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장한테 불만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까? 없을 때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저런. 저는 아닌데. 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 뭐라 판사님도 보니까 물론 우리 공장장님 눈이 있으셔가지고 후계자를 잘 고르신 것 같은데. 후계자 아닙니다. 대행입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에 저도 이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듣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바쁘셔가지고.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핫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남경필, 이재명. 예. 그 논쟁.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재명 시장님 우리 바른정당으로 오셔야겠더라고요. 왜요? 남지사가 과거 이재명 시장 입장이고. 예. 뭘 좀 퍼주려는 입장이고. 예. 이재명 시장은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계속 반대하는. 구도가. 예. 구도가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 보수로 전향했나? 스카우트 하신다면. 네. 이재명 시장님 요즘 핫하죠. 저희들이랑 코드가 맞죠. 핫하기는 하태경 최고위원이시죠. 자, 보니까 제가 이제 대행으로서 좀 준비를 한다고 보니까 의원님 페이스북에 마지막 호소라고. 맞습니다. 예. 그 호소를 오늘 인재 등용문 뉴스공장에서 요즘 네. 고백합니다. 대놓고 구걸 정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섭단체가 네. 무너지면서 후원금이 확 끊기는 네. 이런 상황에서 예. 핫해 그냥 핫하게 대놓고 예. 후원금 좀 보내주시라고 구걸 정치하고 있습니다. 예. 판단 잘 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사실 의원님 모셨습니다마는 바른정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정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통합 얘기 통합이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바른정당 쪽 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든 이제 같이 살림을 합치자, 통합을 하자 이런 파트너잖아요. 근데 네. 파트너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잘 되고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와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통합의 파트너 입장에서 보실 때 국민의당 어떻게 보이세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네. 너무 조용하게 되면은 네. 또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지만 네네. 기회도 했죠.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아니요. 봅니다. 그 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뭐냐면 네.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직원의 횡령이었다. 그렇죠. 그때 네. 말단 여직원이었거든요. 각 네.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돼. 네. 그럼 직원의 횡령인데 그 직원이 또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2003년서부터 2008월이니까. 네. 그럼 직원의 횡령이면 본건과 관련 없더라도 횡령 혐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이나 이런 데다가 넘겨야 되거든요. 다른 네. 부서에게. 네. 이거는
자기 책무를 방기한 거죠. 그렇죠. 제가 본안과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 정호영 특검의 기자회견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말씀드린 정호영 거고. 예. 특검이 당시에 봐주기식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그렇죠. 아하. 그렇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는 그때도 말은 나왔었죠. 다만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고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필 규정입니다. 예. 그때 검찰에서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제3자의 예. 소유다. 제3자라고 했고 그런데 특검에서는 예. 이상은 씨 것이 맞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제3자 간 사안에 대해서요. 어라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으로 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팀장을 맡게 된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찬석입니다. 몇 기인가요? 기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23기 아니면 24기죠.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23기가 검사장을 달았고 24기가 올해 차장으로 승진했으니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럼요. 역시 법조 쪽은 정확하십니다. 기업 관련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기업 관련 수사. 예, 주가 조작이 주특기입니다. 아하. 조작이 주특기가 아니죠.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데. 예, 그렇죠. 3차장 예, 한창원 검사하고는 누가 한 수위인가요? 이런 표현을 쓸지 한창원 모르겠는데. 맞죠? 한창원인가? 한창원. 예. 막상막하 아.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창원 검사가 27기. 네. 27기의 에이스. 네. 이른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이 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도 지냈어요. 오호. 예. 그래서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다. 네. 검찰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수가 붙었다. 네,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오늘 출석해서 이러저러하게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니까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정호영 특검팀에 예, 윤석열 현재 중앙지검장이 파견으로 나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본인들 스스로 객관성을 동부지검에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예. 확보하겠다. 지금 검찰총장이 누구죠? 문무일 총장이죠. 예, 문무일 총장이 칼을 빼든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한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스가 BBK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 예. 여기에서 이때 직권남용이 있었냐? 그렇죠. 직권남용이 있었나? 여기에서 이제 외교부가 동원이 됐는지, 청와대는 움직였는지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이 합니다. 예, 이 부분 서울중앙지검.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직권남용 부분은요, 2020년까지로 공소시효가 좀 미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세밀하게 들여다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부분은 예. 공소시효가 실제로도 며칠 남지 않았죠. 정호영 당시 특검이 현재 변호사인데 그렇죠. 쓸데없는 기자회견을 한 번에 그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안티 하여용 이건 없어졌어요? 조금 네. 덜해졌어요? 안티요? 예. 아니 뭐 제가 여전히 많아요? 네. 그 말 조심하면서 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무슨 말실수를 그걸 알았어. 자신의 억산 자신이 하는 뉴스 거지, 브리핑 뭐. 하시죠. 네. 자신의 억산 자신이 하는 거지. 예. 뉴스 브리핑. 그거 하려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감회가 새로우시죠? 왜요? 다스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다스가 뭐 해준 말인 줄 알아요? 다스스? 아니야, 다 죽었어. 아하. 다 죽었어. 좋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 다스의 관계가 드디어 드러날까요? 아하. 오늘 정식 아하. 출범합니다. 예. 예, 동부지검 팀이죠. 일종의 특임 검사를 두기는 그렇고 특임 검사라고 하면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특별 검사는 아니고 특임 검사라고 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수사를 해라. 네. 라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 주면 좋겠지만 일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다 보면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임 검사는 아니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동부지검에다 내렸을 땐 동부에 일단 선수들이 많다. 그렇죠. 동부가 이것에 믿을만하다. 특화된 수사팀이다. 예. 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한 거였죠. 그렇죠. 솔직한 거였죠. 네. 검찰이 본연에 왜냐하면 그때 검찰은 나름대로 참여정부 끝무렵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정치색을 좀 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객관적으로
발표하려고 노력을 했고 특검은 꼬리곰탕 먹고 취했고. 그리고 실제로 후배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이나 동료 검사들이 보고 있고 맞아요. 사건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이것을 다시 규명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고에 들어갔다 언젠간 다시 나오는 거죠. 캐비넷을 여는 거죠. 캐비넷을 여는 거. 예. 어허. 오늘 본격적으로 수사팀이 출범을 하면은요. 예. 이제까지 다스 의혹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예,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요청을 했죠. 네, 자, 그런데 120억의 실소유주가 네, 만약에 150억의 용초가 나온다면, 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돈이 맞습니다. 대선하는데 흘러 들어갔다. 그럼 대선은 조심스럽네요. 누구 대선이었나요? MB 대선 아니었나요? 이 정도면 삼척 그렇죠. 동자도 추정할 만하다. 추정할 만하다. 예, 예, 추정할 다만 만하다. 검찰은 예, 이것의 근거와 증거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동부지검